살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 삶에 햇살처럼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주고 우리를 성장시키며 행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또 어떤 관계는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고갈시키고 마음속 깊이 상처를 남겨 결국 우리 자신을 병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연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아래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가르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관계란 우리 삶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과 정신, 건강을 위해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은 곁에 두면 둘수록 우리 자신에게만 손해를 안겨주는 마치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조용히 좀먹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왜 이런 사람들을 과감하게 우리의 삶에서 정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해를 끼치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잠재력을 꺾어버리는지 그 내면과 외면을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의 본질은 상호 존중, 깊은 신뢰 그리고 따뜻한 공감을 바탕으로 견고하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그 기본적인 원칙마저도 잔인하게 흔들고 결국 우리의 삶을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무자비하게 이끌어갑니다. 우리 자신의 귀한 정신 건강과 내면의 평화, 그리고 궁극적인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 이러한 독이 되는 관계에서 용기 있게 벗어나고자 하는 결단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아픈 결단이 우리를 더 큰 행복으로 이끄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당신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치 특정한 인물을 띠고 태어난 사람처럼 항상 타인의 단점만을 기어코 찾아내고 당신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든 어떤 성과를 이루든 간에 항상 흠집을 잡고 트집을 잡으려 합니다. 마치 예리한 돋보기를 들고 다니며 작은 먼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편집증적인 완벽주의자처럼 말이죠. 당신의 진심 어린 노력은 언제나 불충분하다고 평가되고 당신이 피땀 흘려 이룬 성과는 언제나 보잘것없다고 치부되며 당신이 품고 있는 원대한 꿈조차도 언제나 비현실적이고 허황된 것으로 평가절하당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비판은 결코 당신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조언과는 거리가 아주 먼이다. 그들의 비판은 오직 당신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만드는 파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날카로운 말에 귀 기울여 자신을 성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당신은 그들의 끝없는 비난 속에서 움츠러들고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를 두려워하는 소극적인 사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진정으로 건강하고 좋은 관계는 서로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손잡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꽃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 곁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좌절감과 패배감만이 끝없이 쌓여갈 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의 변덕스러운 기준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 당신은 자기 자신마저도 믿지 못하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당신의 모든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들의 도끼, 어린 말이 당신의 마음에 깊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관계는 당신의 소중한 정신, 건강에 치명적으로 해로울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좀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존재이며 누군가의 끝없는 비난과 독설을 무의미하게 견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관계 속에서 당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송두리째 빨아들이는, 소위 기를 빨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치 거대한 스펀지처럼 당신의 활력과 생명력을 끊임없이 흡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짧은 시간에도 이유 없이 피곤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정말 기빨려라는 말이 무의식적으로 절로 나올 때가 빈번합니다. 이들은 주로 자신의 끝없는 문제와 불평, 그리고 개인적인 고통만을 일방적으로 늘어놓으며 당신에게 끊임없이 하소연하고 감정의 쓰레기를 투척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따뜻한 조언을 해주려 해도 그들은 언제나 그건 불가능해.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어. 세상은 원래 다 그런 거야 라며 체념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합니다. 그들은 사실 문제 해결 자체에는 본질적인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불행한 처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감과 끝없는 위로만을 갈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당신은 언제나 들어주는 역할, 즉 감정 쓰레기통 역할만을 강요당하게 되고 정작 당신의 소중한 고민이나 어려움은 뒷전으로 밀려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귀한 에너지와 소중한 감정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흘러들어가지만 정작 당신이 돌려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깊은 부정적인 감정에 전염되어 당신마저도 함께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이며 서로 아낌없이 주고받는 균형 잡힌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를 빨아들이는 사람과의 관계는 극단적으로 일방적인 소모전일 뿐입니다. 혹시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이 간절히 필요할 때, 당신의 지친 에너지를 따뜻하게 채워줄 사람이 없을 때, 그들이 당신 곁에 없다는 사실에 깊이 실망하고 좌절한 적은 없나요?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와 활력을 보존하고 싶다면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과는 의도적으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삶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세 번째 유형은 항상 자신이 세상의 불쌍한 피해자인 척 가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떤 난처한 상황에 처하든 간에 자신을 언제나 희생자로 교묘하게 포장하며 발생한 모든 문제의 원인을 타인이나 예측 불가능한 외부 환경 탓으로만 돌립니다. 자신에게는 단 한치의 잘못도 없으며 언제나 남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받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주장하죠. 그들은 자신의 마땅한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하여 원하는 도움을 얻어내려 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진심으로 돕기 위해 따뜻하게 손을 내밀면 그들은 일시적으로 당신의 도움을 감사히 받지만 결국 또 다른 문제 상황에 재빨리 처하게 되고 다시 이전과 똑같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지겹게 시작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당신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마치 끝없이 깊은 구렁텅이에 빠진 그들을 필사적으로 건져내려 애쓰는 지쳐버린 구조대원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잔인한 진실은 그들은 스스로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려 하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끝없는 관심과 동정을 유지하고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교묘하게 면제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당신에게 불필요한 죄책감과 깊은 무력감을 안겨주며 당신의 순수한 선의를 악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항상 자신이 불쌍하다고 말하며 주변의 동정을 끝없이 구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들의 반복되는 문제, 상황 속에서 당신이 속수무책으로 지쳐가고 있지는 않나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이 타인의 도움만을 맹목적으로 바라는 사람과는 결코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그런 무의미한 관계에 낭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마땅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자기애가 지나치게 비대해진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모든 이치와 중심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고 굳게 믿으며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 그리고 존재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대화의 주제와 흐름은 반드시 자신에게 맞춰져야만 하고 자신의 모든 행동은 오직 자신의 이익과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고하게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타인을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찬양하고 무조건적으로 칭찬해 주기를 열렬히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단 한치라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들은 즉시 격렬하게 분노하거나 당신을 공격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들은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철저히 무감각하며 오직 자신의 감정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당신을 마치 투명 인간처럼 만들고 당신의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의견은 여지없이 무시되고 당신의 섬세한 감정은 하찮게 여겨지며 당신의 정당한 필요는 전혀 충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거울을 보듯 당신을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단순한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자신만을 극단적으로 사랑하고 타인을 이용 가치가 있는 도구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들의 존재가 당신의 귀한 자존감을 서서히 그리고 잔인하게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나르시시스트는 진정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능력이 없으며 오직 자신의 우월감과 자아도취를 끊임없이 확인하려 할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비대해진 자존감을 채워주기 위한 소모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귀한 존재이며 당신의 섬세한 감정과 소중한 의견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전혀 경청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화의 본질은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진심으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과정이지만 이들은 오직 자신의 이야기만을 끊임없이 늘어놓으려 합니다. 당신이 힘들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들은 당신의 말을 무례하게 끊거나 당신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이야기로 재빨리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지 않으며 그저 당신의 이야기가 언제쯤 끝날지 초조하게 기다리거나 당신의 말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얄팍한 연결고리만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대화는 당신을 극심한 외로움에 빠뜨리고 당신의 이야기가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당신은 마치 차갑고 단단한 벽에 대고 혼자 이야기하는 듯한 깊은 허무감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생각과 섬세한 감정이 상대방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치욕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의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에게만 병적으로 집중합니다. 혹시 당신의 말을 진정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낀 적은 없나요? 대화 후에 항상 깊은 허탈감과 공허함을 느낀 적은 없나요? 대화는 인간관계에서 소통의 가장 중요한 창구이며 소통은 모든 건강한 관계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경청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진정하고 깊이 있는 소통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들어주고 공감하며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이 당신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소통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6번째 유형은 매사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모든 현상과 사건을 오직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의 작은 불씨조차 찾아내지 못합니다. 당신이 어렵게 얻은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도 그들은 언제나 하지만 말이야.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라며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되게 부각하여 당신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암울한 현실만을 강조하며 당신의 밝은 기운을 꺾고 침체시킵니다. 마치 검은 먹구름을 항상 몰고 다니는 사람처럼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지없이 전염되어 모두를 침체와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먼저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자신의 비관적인 예측이 현실이 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듯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고 삶의 소중한 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당신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그들의 거대한 부정적인 기운에 마치 블랙홀처럼 흡수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각의 힘에 의해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삶의 결과와 행복을 낳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삶의 결과와 불행을 낳습니다. 매사 비관적인 사람 곁에서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항상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당신의 기운을 빼앗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와 말이 당신의 생각마저도 어둡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삶을 더욱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다면 매사 비관적인 사람들과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의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마음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무의미하게 오염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은 긍정적이고
희망찬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유형은 당신의 모든 것을 독점하려 드는 이기적인 친구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모든 시간과 관심, 그리고 에너지를 오직 자신과만 보내기를 강렬하게 원하며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극도로 불편해하고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다른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려 하면 그들은 질투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깊은 서운함을 표현하며 당신에게 죄책감을 안겨주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의도적으로 협소하게 만들고 당신을 마치 자신만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자신에게만 종속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독점적인 행동은 당신의 독립적인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당신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눈치를 보며 다른 소중한 관계들을 포기하거나 그들 몰래 다른 활동을 숨겨야 하는 답답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친구 관계는 서로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점적인 친구는 당신을 자신만의 테두리 안에 가두려 하며 당신의 독립적인 삶과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오직 자신에게만 모든 것을 집중하기를 바라며 당신의 세상이 오직 자신을 중심으로만 돌아가기를 이기적으로 원합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당신의 다른 친구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당신의 모든 시간과 관심을 독차지하려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들의 숨막히는 행동이 당신을 억압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인간관계는 넓고 다양할수록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독점적인 친구는 당신의 인간관계를 제한하고 결국 당신의 삶을 외롭고 고립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존엄한 독립적인 존재이며 당신의 인간관계를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발전시킬 온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당신의 것이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덟 번째 유형은 오직 과거 이야기만 고집하며 현재와 미래를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현재의 변화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대화보다는 지나간 과거의 영광이나 지울 수 없는 후회 혹은 이미 지나버린 무의미한 일들에만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마치 빛바랜 오래된 사진첩을 끝없이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과거를 돌아보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거에만 맹목적으로 매몰되어 현재와 미래를 철저히 외면하는 태도는 결코 생산적이지 못하며 발전 가능성이 없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실패를 끊임없이 탓하거나 과거의 일시적인 성공에 안주하여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극도로 주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당신의 시야를 과거에만 묶어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당신의 삶에 심각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함께 현재를 즐기거나 밝은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꿈꾸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과거라는 감옥에 스스로 갇혀 있기 때문에 당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미래에 대한 열정적인 꿈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항상 옛날 이야기만 지겹게 늘어놓고 현재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들과의 반복적인 대화가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나요?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희망찬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과거에만 맹목적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당신의 소중한 성장과 발전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해야 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존재이며 현재를 함께 충실히 살아가고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과거는 거울일 뿐 당신의 삶 전체를 비추는 창이 아닙니다. 9번째 유형은 끝없는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정작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불평과 불만만을 끝없이 늘어놓지만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처한 상황이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하고 힘들다고 착각하며 그저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끝없이 자극하여 자신의 무능함을 합리화하려 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건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면 그들은 언제나 갖가지 핑계를 대며 책임감 없이 회피합니다.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어.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원래 세상은 다 그런 거야와 같은 무기력하고 회피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죠.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깊은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부정적인 에너지는 당신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 당신의 의지와 열정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당신은 그들의 끝없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다가 결국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릴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과 발전은 문제에 용기 있게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불평만 하는 사람들은 그 중요한 과정 자체를 철저히 거부합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항상 불평만 늘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와 게으름이 당신에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은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이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과는 결코 건강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는 행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될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소중한 삶과 정신 건강을 서서히 좀먹는 다양한 유형의 독이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우리의 삶에서 배제하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너무나 깊숙이 침투하여 당신의 정신 건강과 행복, 그리고 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손절할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부드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고, 때로는 말없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상책일 수 있으며, 혹은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 단호하게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이 소중한 자원들을 당신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고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며 당신의 꿈을 짓밟는 사람들에게 낭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행복을 지킬 온전한 책임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무한한 힘이 되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독이 되는 관계는
우리의 삶 전체를 서서히 그리고 잔인하게 파괴합니다. 당신의 삶을 더욱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건강한 관계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와 행복, 그리고 진정한 성장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화내고 우기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세상에는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과 그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들의 붉어진 얼굴과 거친 말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당신도 똑같잖아요. 와 같은 말이 튀어나올 때 대화는 순식간에 감정의 전쟁터로 변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화를 낸 사람보다 그 화에 반응한 사람이 더 큰 피로감을 느끼곤 합니다. 나중에는 내가 왜 저 사람 수준에 맞춰 싸웠지? 하며 후회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감정에 휘둘리는 자는 타인의 노예라고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이미 자신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화에 우리가 똑같이 반응하는 순간, 우리 역시 감정의 노예 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다산 정양용 선생도 목민심서에서 화를 낼 줄 모르는 자는 약하지만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불필요하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대신 단 한 문장으로 상대방의 공격적인 태도를 무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입니다. 이 짧은 대답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고스란히 흡수하면서도 우리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반응을 에너지 삼아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싸움을 이어갈 명분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루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을 이겨야만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도 상대방을 압도하는 방법은 바로 감정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 한 가지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참으라는 건가요? 그건 약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침묵은 결코 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주권을 지키는 가장 고요하고 강력한 전투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지 않을 때 상대방은 자신의 분노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 대화의 힘의 균형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사람은 왜 화를 낼까요?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노는 깊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공격적인 말 뒤에는 언제나 내가 무시당할까봐, 내가 약하게 보일까봐라는 불안감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 화를 낼 때 그 사람은 사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이 틀릴까봐, 자신의 존재가 작게 느껴질까봐, 그래서 큰 목소리로 자신을 방어하려는 것입니다. 분노는 일종의 자기 방어 언어입니다. 내가 화를 내야만 겨우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것이 그들의 무의식에 깔려 있는 생각입니다. 공자님 또한 이러한 인간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군자는 화를 늦추고 소인은 화를 급히 낸다. 급하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안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흔들고 자신이 강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려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역시 여유당전서에서 사람의 분노를 스스로에게 향하는 칼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화를 내면 상대방을 찌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칼날의 끝은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분노의 불길 속에서 가장 먼저 타버리는 것은 결국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은 어쩌면 불쌍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화로 자신을 지키려 하지만 결국 그 화가 자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의 공격적인 말은 자신이 가진 불안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화를 보고 똑같이 화로 맞선다면 그 순간 우리 역시 불안의 구조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심한 이해입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불안하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들의 말이 더 이상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해는 결코 용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해는 오히려 상대방의 무기를 해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의 화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을 이기는 길은 대화가 아니라 깊은 관찰입니다. 그가 왜 화를 내는지, 그 말이 진정으로 나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그의 내면에 잠재된 두려움이 쏟아져 나온 것인지를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의 시선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이미 승부는 결정된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점차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반응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 반응이 사라지면 그들의 분노는 스스로 힘을 잃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어도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은 자신을 방어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상대방이 화를 낸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우리가 공격으로 해석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이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화를 이겨내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만들지 않는 힘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불안과 씨름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싸움의 장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화를 다루는 데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언어의 온도에서 나옵니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단 한 문장으로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단단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느끼셨군요.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이 짧은 말들은 결코 굽히거나 사과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감정적인 힘을 해체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분노는 저항을 먹고 자랍니다. 누군가 그게 아니에요. 하고 반박하면 화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그 분노를 부드럽게 받아내면 상대방은 자신의 공격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적 트릭이 아니라 깊은 철학적인 통찰입니다. 공자님은 온유하되 굽히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온유함은 타인의 감정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힘을 의미하며, 굽힘은 자신의 존엄성을 내주는 일입니다.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인간관계의 첫걸음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목소리를 낮춘다는 것은 결코 겁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목소리는 우리가 자신의 중심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흥분한 사람은 자신보다 침착한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는 속으로 왜 내 말이 안 먹히지?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이미 그 사람의 분노는 힘을 잃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붙인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지금은 서로 진정된 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단호하면서도 결코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여지와 동시에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제시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심한 단호함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태도를 이심이라 불렀습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이긴다는 뜻이지요. 그는 권력자들의 부당한 꾸짖음 속에서도 결코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복종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무심하면서도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은 우리를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권위가 아니라 깊은 존엄에서 우러나오는 기운입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사람은 얼마든지 단단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정심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준한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은 내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 하나가 우리를 감정의 거친 파도에서 건져 올려줄 것입니다. 사람을 이긴다는 것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정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첫째, 가족 안에서의 분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쉽게 화를 냅니다. 서로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만큼 상처 주는 말도 정확히 상대방의 마음에 꽂히곤 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터뜨렸습니다. 식탁에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이들이 떠들어도 조용히 좀 해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 아내가 늘 했던 대답이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 한마디에 남편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낸 화가 부끄러워졌던 것이지요. 분노에는 항상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잠재우는 가장 효과적인 말은 반박이 아니라 인정의 한마디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많이 속상하셨죠? 이러한 말들은 상대방의 불안감을 해소해주면서도 우리의 품격을 결코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둘째, 직장에서의 분노 상황입니다. 상사가 회의 중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당신을 몰아붙이며 화를 냅니다. 그 순간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고 얼굴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닌데요. 하고 맞받아치면 더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차분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적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 말은 결코 굴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심을 잠시 비워내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그 말 속에는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때다라는 메시지가 은연중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분노는 감정적인 영역에서 이성적인 영역으로 옮겨집니다. 시간이 흘러 상사가 진정되면 그제야 이렇게 덧붙이세요. 그때는 말씀하신 내용이 감정적으로 들려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복수도 아니고 감정을 되갚아주는 행위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존엄성을 되찾는 당당한 선언입니다. 셋째, 낯선 사람과의 분노 상황입니다. 길거리, 식당, 혹은 고객 응대 자리에서 누군가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본능은 똑같이 맞대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평정심을 잃으면 상대방의 감정적인 공격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많이 화가 나셨군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행위입니다. 화의 에너지는 서로의 반응이 만나야 커집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불은 스스로 꺼지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말과 행실을 바르게 함이 의이다. 의로운 말은 결코 날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습니다. 그 부드러움 속에 흔들림 없는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의로운 힘입니다. 이 세 가지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무게를 상대방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게를 짊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스스로의 화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화를 이겨내는 가장 품격 있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는 것도, 결국은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침착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옳음은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요. 침착함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평정심은 단순한 권위가 아니라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품격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잠시의 쾌락이나 평정은 영혼의 이익이다. 화를 내면 당장 통쾌함을 얻는 것 같지만 그 대가는 깊은 후회로 돌아옵니다. 반면에 침착함을 유지한 사람은 순간적으로는 괴로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 평화가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깊은 무게감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흔히 존경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말을 들어도 잔잔한 미소를 띠고 모욕을 당해도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은 결코 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통제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 통제가 쌓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침착함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분노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이 평정심을 지키면 그 주변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회의실의 긴장이 완화되고 가정의 언성이 찾아듭니다. 침착한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의 감정 온도를 낮추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감정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은 전염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 화를 내면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긴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흔들림 없이 평정심을 유지하면 그 침묵이 감정의 연결고리를 끊어냅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생리학적으로도 사람의 신경은 안정된 표정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진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대응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무게 중심을 자신에게로 끌어오는 강력한 힘의 전략입니다. 침착함은 결국 자기 확신에서 나옵니다. 나는 내 감정에 결코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분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의 화를 고요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폭풍이지 나의 것이 아니다. 이 한 가지 생각이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우리의 내면이 바위처럼 고요하게 서 있을 때 그 평정심이 바로 우리가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싸움은 이미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평정심을 지키면 주변의 공기가 바뀝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느껴지는 변화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늘 먼저 흥분하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따라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중 한 사람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을 아낍니다. 그 미묘한 침묵이 방 안의 감정 온도를 변화시킵니다. 화는 더 이상 퍼지지 않고 공기 속에는 묘한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상대를 억지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상황 자체를 능숙하게 다스립니다. 그의 침착함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 같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한 무심한 강함이 바로 이러한 힘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누구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립니다. 괜히 화냈네. 괜히 흥분했네. 와 같은 깨달음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굳이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집니다. 직장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늘 목소리를 높이던 상사가 어느 날 부하 직원의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할 말을 잃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는 인식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 뒤로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침착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감정의 무게를 상대방에게 다시 돌려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집니다. 그것이 곧 힘의 균형을 바꾸는 강력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를 내야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다스림으로써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를 가집니다. 공자님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온화함은 덕의 근본이다. 온화한 사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의 부드러움은
흔들리지 않는 굳은 결심에서 비롯됩니다. 그 결심이 무너지지 않으니 그 사람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에게 강하게 끌립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주변의 불안감을 줄이고 깊은 신뢰를 쌓습니다. 그 신뢰가 곧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향력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세상을 지치게 하지만 평정심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것을요.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 전체의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감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남의 분노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화를 참는 법을 넘어선 진정한 자유의 철학입니다. 누가 무엇이라 하든 자기 안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누군가는 이유 없이 화를 내고 누군가는 억울해서 똑같이 맞받아칩니다. 그 혼란 속에서 가장 빨리 무너지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가는 사람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면 적은 기뻐하고 화를 다스리면 스스로 기쁘다. 분노를 이긴다는 것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평정심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일, 즉 우리 마음의 주권을 온전히 되찾는 일입니다. 화를 낼 때 우리는 잠시 강해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착각에 불과합니다. 분노는 순간적인 힘을 주지만 그 뒤에는 깊은 허무함과 후회만이 남습니다. 반대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당장 보상받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 견고한 평화를 꾸준히 쌓아갑니다. 화를 내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싸우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단단하다면 상대방의 분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때 상대방은 깨닫습니다. 저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겠구나. 그 깨달음 하나가 그로 하여금 우리를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시끄럽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보다 조용히 평정심을 지키는 사람에게 결국 마음을 빼앗깁니다. 침착함은 말보다 훨씬 오래 기억됩니다. 분노는 순간을 불태우고 사라지지만 평정은 시간을 넘어 깊은 신뢰를 남깁니다. 이기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화로 맞서지 말고 흔들림 없는 자신의 중심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만들지 않겠다는 조용하고 굳건한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결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감정의 자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분노하지 않는다. 그는 이해한다. 화의 진정한 반대는 이해입니다. 상대방의 분노를 깊이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적인 싸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분노의 불길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다른 차원에서 평화를 찾은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전쟁터는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속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화를 이긴다는 것은 상대를 억지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내지 않을 때 그의 분노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깊은 자기 통제의 철학입니다. 결국 이 감정 싸움의 끝은 누가 옳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자신의 평정을 잃지 않았는가로 결정됩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평정심을 지킨다면 그것이 곧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누군가 여러분에게 화를 낸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당신의 폭풍은 당신의 것이고 나는 내 평화를 지킨다. 그 순간 세상은 놀랍도록 조용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바로 여러분이 승리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